미래그룹의 최첨단 보안 연구소, 그 심장부인 코어랩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미세한 오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창밖으로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 한 사람, 홀로그램 인터페이스 앞에서 춤을 추듯 손을 움직이는 이수연 팀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푸른빛의 데이터 라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복잡한 알고리즘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이수연은 미래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사활을 건 인공지능 프로젝트 키메라의 총책임자였다. 그녀는 30 초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침착함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길게 묶은 머리카락과 장식 하나 없는 흰색 연구원 가운은 그녀의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눈앞의 데이터 스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는 수백만 개의 변수들이 충돌하고 재조합되고 있었다.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 오차율 0.001% 이내로 수렴, 안정성 확보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코어랩 전체를 장악할 만큼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선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연구원들 사이에서 나직한 안도의 한숨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지난 3년간 밤낮을 잇고 매달렸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키메라는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며 인간의 창의성 영역까지 넘볼 수 있는 새로운 종의 탄생과도 같았다. 고요함을 깬 것은 부드러운 구두 소리였다. 모두의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강태준, 미래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잘 맞는 최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연구소의 소란스러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수연에게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내일 이사회를 뒤흔들 준비는 다 된 건가? 이 팀장? 태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는 수연의 귓가에 속삭이며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연구원들은 못 본 척 서둘러 자신들의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회장의 아들과 비범한 천재 연구원의 만남은 마치 잘 짜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태준은 수연의 천재성을 사랑했고 수연은 태준의 야망과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에 기댔다. 수연은 그의 품에서 살짝 몸을 돌려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본부장님. 키메라는 미래그룹의 미래 그 자체가 될 겁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키메라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분신이자 그녀가 세상에 던지는 출사표였다.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자랑스러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연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곧 미소 뒤로 그 감정을 숨기며 말했다. 좋아. 내일 발표는 내가 직접 서포트하지. 당신의 성공이 바로 나의 성공이니까. 그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컵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팀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처신의 연구원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연구소에는 다시금 활기가 넘쳤다. 수연은 최종 데이터 백업과 보안 점검을 지시하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내일 있을 이사회 발표는 단순한 성과 보고가 아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소유권과 향후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호시탐탐 이 프로젝트를 노리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수연의 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자들도 분명히 존재했다. 특히 RD2팀의 박지민 팀장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입사 동기였지만 늘 수연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뛰어난 실력보다는 정치적인 수완과 인맥으로 그 자리까지 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수연과 친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그녀를 견제하고 음해했다. 수연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믿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피곤에 지친 팀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후 수연은 홀로 남아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이사회 임원들 앞에서 그녀가 지난 3년간 쏟아부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키메라의 코어 데이터가 저장된 중앙 서버에 접속했다. 최종본을 자신의 개인 드라이브로 옮겨 발표 자료를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복잡한 데이터 구조가 아닌 텅 빈 디렉토리 창이었다. 액세스 거부라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섬뜩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수연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잘못된 경로로 접속했나 싶어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심장,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가 담긴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팀에 비상 연락을 취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육중한 방화문이 열리고 보안팀장과 팀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팀장님. 보안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연은 간신히 입을 열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보안팀의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은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코어 랩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처럼 변해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연의 불안감은 극대화되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했거나 혹은 빼돌린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최고 등급의 보안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했다. 몇 시간 후 보안팀장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수연을 동료로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의심과 경멸이 담긴 잠재적 범죄자를 향한 시선이었다. 로그 기록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는 마치 판결을 내리듯 차갑게 말했다. 모든 데이터는 오늘 새벽 2시 14분 이수연 팀장님의 개인 아이디와 암호를 통해 외부의 비인가 서버로 전송된 후 삭제되었습니다. 전송 기록과 삭제 명령 권한 모두 이 팀장님의 계정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제 계정이 도용당한 겁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보안팀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다. 그는 수연의 개인 단말기와 모든 저장 장치를 압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다. 순식간에 그녀는 프로젝트 책임자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전락해버렸다. 밤새 계속된 조사 속에서 상황은 점점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모든 증거는 오직 그녀 한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외부 서버 접속 프로그램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책상 서랍에서는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임원 명함이 나왔다. 그것은 지난 컨퍼런스에서 의례적으로 받은 것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어버렸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강태준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수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태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뒤섞여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녀는 태준만은 자신의 결백을 믿어줄 것이라고,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자신을 꺼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젯밤에 다정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냉혹한 경영자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쳐 보안팀장이 내민 중간 보고서에 고정되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수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수연이라 부르지 않았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아 올렸다. 수연은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비난해도 그만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때 박지민 팀장이 타이밍 좋게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승리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다가가 위로하듯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본부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수연 팀장님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프로젝트에 애착을 보이셨는데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 봐요. 그녀의 말은 마치 수연의 범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했다. 태주는 박지민이 내민 또 다른 자료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수연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서였다. 최근 병든 아버지를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완벽한 범행 동기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태주는 더 이상 수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보안팀은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수연 씨에 대해서는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출입을 금지시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데이터 유출의 충격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태준이 박지민의 위로를 받으며 돌아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연구소에서 범죄자처럼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동료들의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미래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한쪽 끝에 홀로 앉아 있는 이수연의 모습은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보였다. 맞은편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중앙에는 강태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강철 가면처럼 굳어 있어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옆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박지민이 앉아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조사는 일방적인 신문에 가까웠다. 감사팀장은 미리 준비된 스크립트를 읽듯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 짓는 증거들을 하나씩 나열했다. 그녀의 계정으로 실행된 데이터 전송 기록, 외부 서버의 IP 주소, 그녀의 개인 단말기에서 발견된 접속 프로그램,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아버지를 위한 거액의 대출 기록까지 모든 조각들은 교묘하게 짜 맞춰져 돈 때문에 회사를 배신한 비정한 천재라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수연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기술적인 모순점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제시하신 로그 기록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른 흔적들을 모두 지우고 제 흔적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전송된 외부 서버는 여러 개의 가상 프록시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금 추적된 IP는 실제 종착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지만 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의 눈에는 수연의 논리적인 반박이 그저 뻔뻔한 변명으로 비칠 뿐이었다. 한 임원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이 팀장 당신 아니었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복잡한 기술을 사용했다는 자백처럼 들리는군. 그 말에 회의실 안에는 싸늘한 비웃음이 감돌았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이 오히려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박지민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항상 프로젝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수연이 무심코 던졌던 말들을 교묘하게 왜곡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 정도 실력이면 미래그룹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수연이 했던 말의 진짜 의도는 실력 있는 연구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박지민은 사람들의 편견과 의심을 파고드는데 능숙했고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준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본부장님께서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누구보다 수연 씨를 믿고 지지해 주셨는데 그 말이 결정타였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묻어 있었다. 이수연 씨,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당신은 나의 신뢰뿐만 아니라 미래 그룹 전체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 능력을 회사를 해치는데 사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수연의 심장에 밝혔다. 회의는 그대로 종결되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신속하고 가혹했다. 회사 기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수연 팀장을 파면 조치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무영의 손실에 대한 민영 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었다. 업계에서 그녀를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수연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그녀는 복도에서 태준과 마주쳤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그녀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태준 씨. 정말 이게 당신의 진심인가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당신이 나에게 보여줬던 믿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이기를, 그가 잠시 판단력을 잃었을 뿐이기를 바랐다. 태주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따스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거짓이었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지. 난 당신의 재능과 열정을 사랑했지만 그 뒤에 이런 탐욕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어.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쩌면 난 당신이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던 건지도 모르지. 당신의 그 잘난 머리로 나까지 완벽하게 속여왔던 거니까. 이제 와서 감정에 호소하지 마. 역겨우니까. 그의 잔인한 말은 수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타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를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면서 스르르 아래로 떨어졌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곤 그대로 지나쳐 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빈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보안 요원 2명이 감시하듯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다. 밤샘 작업을 위해 놓아두었던 칫솔,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태준이 선물했던 만년필, 한때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던 것들이 이제는 차가운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주변의 동료들은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 비난,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스를 들고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유리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미래그룹의 촉망받는 인재가 아닌 한낱 범죄자일 뿐이었다. 로비의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미래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화려한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 영상의 중심에는 자신이 개발한 키메라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버렸다. 빌딩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높이 솟은 빌딩 숲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수연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홀로 버려진 미아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손에 든 박스의 무게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삼켜버릴 듯한 잿빛 도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미래그룹에서 쫓겨난 후 이수연의 세상은 작은 원룸 오피스텔 안에서 멈춰버렸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고 낮과 밤의 구분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의 변화로만 겨우 감지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가져온 박스는 현관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찬란했던 과거가 담긴 관처럼 그녀는 차마 그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설정된 채 뒤집혀 있었다. 쏟아지는 위로나 비난의 연락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언론은 익명을 사용했지만 누가 봐도 그녀임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M그룹 핵심 연구원의 기술 유출 파문, 천재의 몰락, 탐욕이 부른 비극, 기사 밑에는 그녀를 향한 온갖 악의적인 댓글들이 들끓었다.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극적인 이야깃거리를 찾아 모여든 하이에나 떼와 같았다. 그녀는 한때 세상을 바꿀 혁신을 이끌던 리더에서 하루아침에 대중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완전한 무기력 상태가 며칠 동안 이어졌다. 식사도 잠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텔레비전 뉴스에서 강태준의 얼굴이 나왔다. 그는 이번 데이터 유출 사태에 대한 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위기를 수습하고 프로젝트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의 옆에는 어느새 그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박지민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을 넘어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렇게 뻔뻔하게 대중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다. 자신과의 모든 추억과 신뢰를 배신하고 이제는 자신의 프로젝트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현관 구석에 놓여 있던 박스로 다가갔다. 박스를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태준이 선물했던 만년필이었다. 한때는 그의 사랑의 증표였던 그것이 이제는 배신의 상징이 되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수연은 그 만년필을 집어들고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던 자신의 연구 노트와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는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신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했다. 방 한가운데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은 그녀의 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징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비공식적인 사건 분석 본부로 변했다. 벽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걸렸고 그녀는 기억에 의존해 사건의 타임라인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유출 시간, 보안팀의 출동, 증거 발견 과정, 징계위원회의 발언들까지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을 나열하며 그녀는 제3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미래 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그녀 자신이 설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누구보다 그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분석을 계속하던 중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했다. 감사팀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던 데이터 전송 로그였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너무 깨끗해.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로그 기록을 보며 중얼거렸다. 고도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해커라도 미세한 시스템 충돌이나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킷의 흔적, 즉 디지털 노이즈를 남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위원회에 제출된 로그 기록에는 그런 노이즈가 전혀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깔끔하고 완벽했다. 그것은 실제 해킹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사후에 조작하여 만들어낸 가짜 로그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부 조작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거대한 거짓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녀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노트북을 분해하고 부품을 조합해 외부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미래 그룹의 방화벽을 우회해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다크웹이나 해커들의 포럼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에 매달려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건져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다중보안 레이어를 해제하고 메시지를 열었다. 짧은 메시지였다. 팀장님, 저 민준입니다. 믿을 수 있는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두 번째 다리 밑에서 뵙고 싶습니다. 김민준, 그녀가 가장 아끼던 팀원이었다. 그는 늘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고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다. 약속된 시간, 수연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약속 장소로 나갔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저 멀리서 초조하게 주위를 살피던 김민준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괜찮다는 듯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아니야, 민준 씨.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한 건지 말해줄 수 있을까?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수연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공식적인 기록과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다. 그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중앙 서버실에 물리적 출입 통제 시스템과 CCTV가 정기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 내부 일정표 어디에도 그 시간에 예정된 점검은 없었습니다. 이건 공식 감사 보고서에서는 완전히 누락된 사실입니다. 수연은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디지털 로그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증거까지 조작되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서버실에 직접 들어가 증거를 심고 조작할 수 있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사회 임원급 혹은 그 이상의 최고위층이었다. 김민주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박지민 팀장이 최근 넥서스 테크의 한 임원과 여러 차례 비밀리에 만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떠나고 난 후에도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손에 쥔 작은 USB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희망인 동시에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위험한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김민준이 건네준 USB는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이수연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반격의 불씨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오자마자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자체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한 뒤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김민준이 몰래 빼돌린 서버실의 원본 시스템 로그와 출입 통제 기록, 그리고 감사팀에 제출된 보고서의 원본 파일이 들어 있었다. 공식적인 자료와 비공식적인 진실 사이의 간극, 바로 그곳에 음모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터였다. 수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때 키메라라는 미래를 창조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과거에 묻힌 진실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었다. 그녀는 먼저 서버실의 출입 통제 시스템이 비활성화되었던 3시간 동안의 전력 사용량 변화 그래프를 분석했다. 시스템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었지만 미세한 전력 변화를 역추적하면 당시 서버실 내부에서 어떤 종류의 장비가 사용되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프의 특정 구간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스파이크 패턴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인 서버 점검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었다. 그것은 고성능 데이터 복제 장비, 일명 디지털 클론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고유의 전력 부하와 일치했다. 누군가 서버실에 물리적으로 침입해 키메라의 코어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갔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것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명백한 내부 소행임을 뒷받침했다. 범인은 키메라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다음 목표는 조작된 데이터 전송 로그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감사팀이 제시한 로그는 그녀의 아이디로 외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이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장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미래그룹의 메인프레임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길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크웹을 통해 활동하는 전설적인 정보 브로커에게 접촉했다. 헤르메스라는 코드네임을 쓰는 인물로 돈만 주면 세상의 어떤 정보든 구해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수연은 익명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헤르메스에게 의뢰했다. 미래그룹 데이터 유출 사건 당시 특정 시간대에 한국과 해외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킷의 흐름을 추적해달라. 이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일이었지만 헤르메스의 능력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랐다.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헤르메스로부터 암호화된 데이터 뭉치가 도착했다.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인터넷 트래픽 기록이었다. 수연은 자신이 직접 개발했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변형해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사팀이 지목했던 외부 서버의 IP 주소를 미끼로 설정하고 그 주변을 지나간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샅샅이 훑었다. 밤낮으로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지 사흘째 되던 새벽. 마침내 그녀의 눈에 의미 있는 패턴이 포착되었다. 감사팀이 제시한 로그 기록대로라면 데이터는 미래 그룹 서버에서 나와 곧장 문제의 외부 서버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헤르메스가 보내온 원본 트래픽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데이터는 미래 그룹을 떠난 직후 곧바로 외부 서버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마치 유령처럼 여러 개의 작은 데이터 조각으로 나뉘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경유 서버, 즉 프록시 서버들을 거쳐갔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은 단 한 곳,
스위스에 위치한 비밀 데이터, 저장소, 볼트 서버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데이터 도둑의 수법이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 수준에서나 사용하는 고도의 데이터 세탁 기술이었다. 범인은 일부러 추적이 쉬운 가짜 목적지를 만들어 수사팀의 시선을 돌린 뒤 진짜 데이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복잡한 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빼돌린 것이다. 수연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단순히 박지민 수준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 목표는 스위스의 볼트 서버였다. 철옹성 같은 보안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세상에 완벽한 방패는 없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볼트 서버의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며 취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해킹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신 그녀는 사회공학적 해킹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녀는 볼트 서버의 시스템 관리자로 위장해 서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외주 업체의 하급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내용은 최신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위장한 악성 코드를 심는 것이었다. 성공 확률은 희박했지만 인간의 실수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보안 고리였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기적처럼 그녀가 설치한 백도어가 열렸다. 그 하급 직원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가 보낸 첨부 파일을 실행한 것이다. 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볼트 서버의 내부로 잠입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하게 움직였다. 서버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가며 키메라의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찾아 마침내 그녀는 거대한 암호화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명은 무작위의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파일의 생성 시점과 용량은 사라진 키메라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할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즉시 발각될 위험이 컸다. 대신 그녀는 파일의 헤더 부분과 일부 핵심 코드 조각만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안에는 데이터의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그녀만의 디지털 서명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서둘러 접속을 끊고 모든 흔적을 삭제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그녀는 이제 키메라의 진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빼돌린 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빼내온 코드 조각을 분석하던 수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데이터가 볼트 서버에 저장된 후 누군가 주기적으로 이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열람하고 있었다. 접속자의 IP 주소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헤르메스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프록시 서버들을 역추적해 실제 접속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IP 주소의 최종 발신지는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미래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대 VIP 고객 전용 라운지였다. 박지민이 범인이거나 최소한 공범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추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지민은 미래에셋의 VIP가 아니었다. 이 정도의 보안 등급을 가진 라운지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스위스의 비밀 서버에 접속할 만한 인물. 머릿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이름이었다. 음모의 그림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었다. 미래 에셋 VIP 라운지. 그 이름은 이수연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불길한 낙인처럼 박혀 있었다. 범인이 미래그룹의 최고위층일 것이라는 심증은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상대는 상상 이상의 권력과 자원을 가진 인물일 터.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무거운 진실에서 눈을 돌려 현재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인 박지민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비록 배우는 아닐지라도 이 거대한 사기극의 핵심 배우 중 한 명임은 분명했다. 수연은 다시 한번 정보 브로커 헤르메스에게 접촉했다. 이번 의뢰는 박지민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녀의 최근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까지. 사생활 침해라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었다. 며칠 후 헤르메스는 약속대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내왔다. 수연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경쟁자의 민낯을 차가운 분노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소문은 사실이었다. 박지민은 지난 몇 달간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윤상무와 여러 차례 비밀리에 접촉했다. 통화 기록과 은밀한 장소에서 찍힌 CCTV 사진들이 그 증거였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녀의 차명 계좌에서 발견된 거액의 입금 내역이었다. 윤상무를 만난 다음 날 정확히 5억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었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가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한 개인의 욕망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다. 여기까지의 그림은 명확했다. 박지민이 돈에 매수되어 키메라의 정보를 넥서스 테크에 팔아넘겼고 그 과정에서 눈엣 가시였던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하지만 수연의 예리한 분석력은 이 단순한 결론에 만족하지 않았다. 무언가 악의가 맞지 않았다. 박지민은 정치적인 수완은 뛰어날지 몰라도 기술적인 능력은 평범한 수준이었다. 스위스 볼트 서버를 이용하고 완벽한 가짜 로그를 만들어내는 고도의 기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또한 5억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나도 애매했다. 미래그룹의 명운을 바꿀 프로젝트를 팔아넘긴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고 단순히 내부 정보를 흘린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다. 수연은 가설을 다시 세웠다. 박지민은 주범이 아니라 또 다른 연막이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한 장기말일 뿐이었다. 배우의 인물은 박지민의 시기심과 탐욕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녀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그는 박지민에게 넥서스 테크와의 연결을 지시하고 돈을 쥐어주며 그녀가 마치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울 간단한 증거들, 예를 들어 책상 서랍 속에 명함 같은 것들을 흘리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결백이 밝혀져 수사가 박지민에게로 향하게 되더라도 배우의 인물은 안전했다. 모든 증거는 박지민과 넥서스 테크의 거래에서 멈출 것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종결지을 터였다. 박지민은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이자 수사가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훌륭한 재물이었다. 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인가. 수연은 보이지 않는 적의 거대한 지능에 소름이 끼쳤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다시 단 하나의 지점, 미래 에셋 VIP 라운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범인은 왜 굳이 자신의 홈그라운드나 다름없는 곳에서 위험하게 스위스 서버에 접속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도 미래그룹의 심장부에서 미래그룹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테니까. 이것은
범인의 대담함과 오만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단순히 키메라를 넥서스 테크에 팔아넘기려던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데이터를 넘기고 돈을 받으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주기적으로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연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사실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키메라를 미끼로 미래그룹과 넥서스 테크 양쪽을 모두 손에 쥐고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도난당한 키메라 기술을 넥서스 테크가 일부 소유하게 만들어 미래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킨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자신이 구원투수로 등장해 넥서스 테크와의 전략적 제휴나 기술, M&A 같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영웅이 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막대한 부와 그룹 내에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완벽한 희생양이 바로 이수연 자신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미래 에셋 VIP 라운지에 최상위 등급 출입 권한을 가진 인물들의 명단을 검색했다. 수연은 과거 전략기획본부와의 협업 프로젝트 당시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명단을 열람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헤르메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조합해 명단을 재구성했다. 명단은 길지 않았다. 그룹 회장과 몇몇 원로 이사들, 그리고 전략기획본부장 강태준, 그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수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지난번의 배신이 예리한 칼에 심장을 찔리는 고통이었다면 이번의 진실은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하고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사랑과 신뢰,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들이 모두 잘 짜인 연극의 대사에 불과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유독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신을 독려하던 그의 모습, 최종 발표 직전 격려의 의미라며 건네주었던 커피 한 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그 커피 안에 수면제라도 들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이 잠든 사이 그가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와 모든 것을 조작했던 것은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잠식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실현시켜줄 완벽한 도구로서 그녀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쓸모가 다하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부수고 버렸다. 수연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자책이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의 표시였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기만한 한 인간의 추악한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강태준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괴물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강태준. 그 이름이 이수연의 모든 사고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중심이 되었다. 사랑은 증오로 변했고 배신감은 복수심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체스판의 반대편에 앉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킹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플레이어가 되었다. 상대는 막강한 권력과 자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교활한 지능까지 갖추고 있었다. 정면 대결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해 그림자 속에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첫 번째 목표는 이 거대한 음모의 가장 약한 고리, 박지민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였지만 동시에 그와 연결된 유일한 실마리이기도 했다. 수연은 박지민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신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을 자극하기로 했다. 그녀는 추적이 불가능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해 박지민에게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박지민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스위스 계좌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꼬리는 길면 밟히는 법이야. 이메일에는 그녀가 넥서스 테크로부터 받은 돈이 입금된 스위스 은행의 로고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박지민 자신과 그녀에게 거래를 지시한 배우의 인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파헤친 이수연뿐이었다. 박지민의 입장에서는 배우 세력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수연의 예상대로 미끼를 문 박지민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그녀의 가치가 끝났다고 판단한 태준은 냉정하게 그녀를 외면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데이터 유출 사태로 인해 위기에 빠진 그룹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넥서스 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도난당한 기술을 되찾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해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대담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사회의 원로들은 그의 결단력에 감탄했고 언론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의 리더십을 칭송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희대의 사기극을 성공적인 경영 사례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지민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녀는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탄 택시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파열된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사고는 끔찍했다. 박지민은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수연은 그것이 강태준이 보낸 무자비한 경고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박지민의 사고 소식은 수연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명예나 진실을 가리는 차원의 싸움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다음 차례는 자신일 수도 있었고, 혹은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인 김민준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즉시 연락해 당분간 모든 연락을 끊고 최대한 몸을 사리라고 경고했다. 이제 그녀는 홀로 이 위험한 게임을 계속해야만 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수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었다. 스위스 볼트 서버에서 빼내온 키메라의 원본 코드 조각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이 코드를 분석하고 수정해 아주 교묘한 트로이 목마를 심어 넣었다. 이 코드는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시스템 전체의 통제권을 외부에서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디지털 시한폭탄이었다.
수연은 완성된 독이 든 사과를 던질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헤르메스를 통해 넥서스 테크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마치 미래그룹의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아직 공개되지 않은 키메라의 핵심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된 코드를 넥서스 테크의 RD팀 비공식 포럼에 유출시켰다. 키메라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던 넥서스 테크의 연구원들은 이 미끼를 물 수밖에 없을 터였다. 예상은 적중했다. 며칠 후 넥서스 테크는 강태준이 이끄는 미래그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추가로 확보한 기술이라며 수연이 유출한 코드를 시연했다. 강태준은 잠시 당황했다. 이 코드는 분명 자신의 계획에 없던 것이었다. 그는 넥서스 테크 내부에서 누군가 자신을 속이고 독자적으로 정보를 빼돌렸거나 혹은 미래그룹 내에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배신자가 존재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그 변수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이수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이것을 사소한 돌발 상황으로 치부하고 넥서스 테크가 제시한 기술을 받아들여 파트너십 계약을 서둘러 체결했다. 그는 자신의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셈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넥서스 테크의 내부 서버 방화벽에 자신이 만든 작은 뒷문이 열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을 확보했다. 물론 아직은 아주 작고 제한적인 통로에 불과했지만 이것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교두보가 될 터였다. 위험한 체스 게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희생양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향해 예리한 칼끝을 겨눈 사냥꾼이었다. 거대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넥서스 테크의 내부 네트워크에 심은 트로이 목마는 이수연에게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 길은 거미줄처럼 얽힌 보안 시스템과 감시망으로 가득한 위험한 가시밭길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시스템 로그에 기록되지 않는 유령과 같아야 했다. 작은 발소리 하나, 미세한 데이터의 흐름 변화만으로도 즉시 발각되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을 죽인 채 칠흑 같은 디지털 미로 속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이 유출시킨 코드가 넥서스 테크 내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코드를 따라가면 결국 키메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핵심 팀에 도달할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데이터 패킷 하나하나에 자신의 흔적을 지워가며 조심스럽게 그들의 개발 서버에 접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넥서스 테크의 연구원들이 키메라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자신들의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이 모든 거래의 실무 책임자인 윤상무의 디지털 동선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예상대로 그의 공식적인 업무 기록은 깨끗했다. 강태준과의 진짜 거래는 철저히 암호화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했다. 수연은 윤상무의 개인 단말기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그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의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의 단말기 메모리 캐시에 남아있는 데이터 조각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정보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그녀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다. 바로 삭제된 임시 파일의 잔해 속에 남아있는 아이카루스라는 단어였다. 그것은 군사 등급의 보안을 자랑하는 익명의 통신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젝트명과 일치했다.
강태준과 윤상무는 바로 이 비밀 통로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진실이 담겨 있을 판도라의 상자를 눈앞에 둔 것이다. 문제는 이카루스 앱이 설치된 서버의 위치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대화 기록을 해독하는 것이었다. 서버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클라우드 공간에 분산 저장되어 있어 위치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상무의 단말기에서 발견한 접속 기록의 파편들을 조합해 서버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 즉 디지털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찾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인류 최고 수준의 암호 체계를 깨는 것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수연은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그녀는 암호 그 자체가 아니라 암호를 관리하는 키관리 시스템 KMS의 허점을 노렸다. 어떤 완벽한 자물쇠라도 그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법이다. 그녀는 시스템 관리자로 위장해 아주 사소한 시스템 오류 보고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그 보고서 안에 시스템이 스스로 보안 상태를 진단하고 결과를 전송하도록 만드는 악성 코드를 숨겨두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타났다.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시스템이 걸려들면서 암호화 키의 일부 구조와 인증 절차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완벽한 열쇠는 아니었지만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충분한 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집중력을 끌어모아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컴퓨터의 냉각팬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모니터 위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몇 시간 같았던 몇 분이 흐른 후 마침내 화면에 떠오른 것은 알아볼 수 없는 문자열이 아닌 명확한 의미를 가진 문장들이었다. 강태준, 즉 이카루스와 윤상무가 나눈 모든 대화 기록이 암호 해제된 채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수연은 숨을 삼키며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대화 기록에는 키메라 탈취 계획의 시작부터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수연의 책상에 넥서스 테크 명함을 흘려도 그녀의 재정 상태도 언론에 흘릴 준비를 하고 증거는 그녀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야 해. 감성에 호소할 여지조차 주지 마. 강태준의 냉혹한 지시들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성격과 상황까지 철저히 분석해 완벽한 덫을 놓았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지민의 사고에 대한 대화였다. 쓸모없는 펜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사고로 위장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윤상무의 보고에 강태준은 수고했어. 이제 우리에게 방해될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답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수연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괴물만이 있었을 뿐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대화 말미에 첨부된 금융거래 기록이었다. 넥서스 테크가 키메라 기술의 대가로 지불한 수천억 원의 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돈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 강태준이 실소유주로 있는 스위스의 한 비밀 금고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이었다. 수연은 모든 대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안전한 자신의 개인 서버로 복사했다. 이제 무기는 손에 들어왔다.
강태준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내고 그의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그녀는 넥서스 테크 서버에서 자신의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접속을 끊었다. 방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화려한 불빛 어딘가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웃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연은 더 이상 자신의 명예 회복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 그에게 짓밟힌 모든 이들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강태준을 파멸시킬 무기는 이제 이수연의 손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섣불리 폭탄을 터뜨렸다가는 그 파편에 자신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권력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초인류 변호인단은 흑을 백으로 만들 능력이 있었고, 그가 장악한 언론은 진실을 가짜 뉴스로 둔갑시킬 수 있었다. 단순히 증거를 검찰이나 언론에 넘기는 것은 굶주린 늑대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그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야 했다. 법, 시장, 그리고 대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그의 목을 조여오는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했다. 수연은 자신의 오피스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복잡한 마인드맵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의 범죄를 분석하는 수사지도가 아닌 미래의 전쟁을 위한 정교한 전투 계획도였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을 넘어선 차가운 전략가의 그것으로 빛나고 있었다. 계획의 첫 단계는 믿을 수 있는 아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홀로서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미래그룹의 한상진 사회이사였다. 그는 강태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과 함께 그룹을 창업한 원로였으며 평생을 정도 경영이라는 원칙 하나로 살아온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강태준의 무자비한 경영 방식에 우려를 표해왔고, 과거 수연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의 멘토가 되어주기도 했다. 한 이사에게 연락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다. 만약 그가 강 회장과의 의리를 지켜 자신을 외면한다면 모든 계획은 시작도 전에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도박을 걸기로 했다. 수연은 대포폰을 이용해 한 이사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미래그룹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제보가 있다며 은밀한 만남을 요청했다. 며칠 후 약속된 장소인 낡은 서점의 한 구석에서 수연은 변장한 모습으로 한 이사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증거의 극히 일부, 즉 강태준과 넥서스 테크의 자금 거래 내역 중 일부만을 요약해서 보여주었다. 그가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자료를 다 읽은 한 이사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수연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기 때문이다. 내가 뭘 하면 되겠나? 한 이사의 나지막한 질문에 수연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체 계획을 설명하며 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했다. 바로 며칠 뒤에 열릴 미래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그 무대였다. 한 이사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강태준이 주주총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그룹의 차기 비전을 발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완벽한 포석이었다. 두 번째 동맹은 언론이었다. 그녀는 대중의 여론을 움직일 강력한 스피커가 필요했다. 수연은 자신의 기준에 맞는 단 한 사람을 찾아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 오민혜. 그녀는 부패한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을 여러 명 감옥으로 보낸 전적을 가진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기자였다. 최근에는 너무 공격적인 취재 방식 때문에 방송국 내에서 좌천되어 작은 부서로 밀려나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녀의 꺾이지 않은 정의감과 권력에 대한 분노를 보았다. 수연은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오민혜 기자에게 접촉했다.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줄 세기의 특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오 기자도 수연이 조심스럽게 흘리는 증거 조각들 앞에서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사건임을 감지한 것이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났고 수연은 오 기자에게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의 원본을 넘겼다. 오민혜 기자는 전율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폭로하는 심층 보도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김민준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에게는 가장 위험하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당일 행사장 중앙무대에 거대한 스크린과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순간에 백도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김민주는 박지민의 사고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스승이자 은인인 수연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대답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한상진 이사는 강태준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오민혜 기자는 진실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으며 김민주는 적의 심장부에 창을 꽂을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휘자는 바로 이수연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떠나 신분을 감춘 채 도심의 한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새로운 비밀기지를 마련했다. 이제 그녀의 화이트보드는 완벽한 작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래그룹의 주주총회 전날 밤 수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본사 건물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던 곳,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장소. 내일 저곳은 한 남자의 제국이 무너지는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숨어 지내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미래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섞여 팽팽하게 감돌았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강태준이었다. 그는 그룹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수습한 젊은 리더로서 오늘 연설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사실상의 후계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할 예정이었다. 귀빈석에 앉은 강 회장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화답하며 무대 위로 올랐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상진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하며 그의 무대를 완벽하게 보좌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화려한 축제의 장막 뒤에서 거대한 심판의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도심의 한 레지던스, 수십 개의 모니터로 둘러싸인 어두운 방 안에서 이수연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체스 마스터처럼 판 위의 모든 말들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어폰에서는 여러 개의 음성이 동시에 들려왔다. 행사장 음향 제어실에 잠입한 김민준의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모든 기사와 영상을 준비한 채 그녀의 신호만을 기다리는 오민의 기자의 결연한 목소리.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배우가 무대 중앙에 서서 가장 빛나는 독백을 내뱉는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수연의 심장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고요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미래그룹의 가족 여러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강태준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힘과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제스처는 청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는 최근의 데이터 유출 사태를 성장을 위한 값비싼 예방주사였다고 표현하며 위기를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해 넥서스 테크와의 전략적 제휴라는 더 큰 기회를 창출해냈다고 역설했다. 그의 연설에 주주들은 감탄했고 주가는 실시간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서 있었다. 이제 미래그룹은 키메라의 날개를 달고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비상할 것입니다. 저의 비전을 이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강태준이 의기양양하게 손으로 무대 뒤쪽에 초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연은 이어폰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금 그 한마디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음향 제어실에서 대기하던 김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엔터키를 눌렀다. 순간 화려한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할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장내에 가벼운 소요가 일었다. 강태준은 당황하며 기술팀을 향해 쏘아보았지만 이미 통제권은 그의 손을 떠난 후였다. 잠시 후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미래그룹의 로고가 아닌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고딕체의 문구였다. 왕자의 배신, 미래그룹 키메라 스캔들에 감춰진 진실. 오민의 기자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타이틀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바로 강태준과 윤상무가 이카루스라는 암호명으로 나눈 대화 기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수연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워. 그녀의 약점은 돈과 가족이야. 박지민은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꼬리가 길면 안 돼. 두 사람이 나눈 모든 대화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된 채 차가운 텍스트가 되어 수백 명의 눈앞에 펼쳐졌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면은 곧바로 넥서스 테크에서 흘러나온 거액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거쳐 강태준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들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로 바뀌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이 뒤섞였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강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잃은 채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강태준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마이크를 붙잡았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비열한 공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바로 그때 장내의 스피커를 통해 모두에게 익숙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보다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이수연의 목소리였다.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강태준 본부장님. 이것은 당신이 감추려 했던 진실입니다.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는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저는 당신의 죄를 뒤집어 쓴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당신은 저의 인생과 꿈을 짓밟았고 당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팔아넘겼으며 당신의 범죄를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화면에는
강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오민혜 기자의 인터넷 생방송이 시작되었고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한상진 이사의 사전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행사장으로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강태준의 퇴로는 사방에서 차단되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가로막혔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안에는 탐욕과 공포에 질린 초라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허탈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짓밟았던 가장 약한 존재가 자신을 심판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 회장은 의료진에 의해 실려나가며 무너지는 자신의 왕국을 망연자실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수많은 모니터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수연은 조용히 시스템 접속을 끊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통쾌한 미소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정의에 대한 고요한 안도감만이 남아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것 뿐이었다. 강태준의 왕국이 무너져 내린 주주총회의 폭풍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언론은 연일 미래그룹 게이트를 대서특필했고 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수연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강태준과 그의 공범들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넥서스 테크의 윤상무를 비롯한 관련자들도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진 그들의 초라한 민낯은 대중의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몇 달 후 법정은 강태준에게 산업기술 유출, 업무상 횡령, 증거조작, 살인교사 등 수많은 죄목을 적용하여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 최고형을 외치며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배신과 회사의 몰락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강씨 일가의 비극적인 몰락은 권력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으로 남았다. 미래그룹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싹은 튀어나는 법이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장을 맡게 된 한상진 이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가장 먼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그룹을 대표해 이수연에게 머리 숙여 사죄했다. 그는 회사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인정하고 그녀의 모든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켰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과거의 팀장직이 아닌 그룹의 모든 RD를 총괄하는 기술 부문 사장으로 복귀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제안은 재계 전체를 놀라게 할 만큼 파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명예 회복을 넘어 그녀에게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막강한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였다. 며칠 후 수연은 한상진 이사장의 집무실에서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한 이사장은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에게 호소했다. 이수연 사장, 자네가 필요하네. 썩어빠진 이 조직을 바로 세우고 기술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제발 돌아와 주게. 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 지난 몇 달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명예, 부, 그리고 권력까지도. 하지만 그녀는 폭풍의 눈을 통과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한 이사장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한 이사장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수연은 말을 이었다. 저는 미래그룹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타락시키고 진실을 왜곡하는지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한 이사장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존중하겠네. 부디 어디에 있든 자네가 가진 그 위대한 재능과 신념을 잃지 말아주게.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축복이었다. 몇 달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연구 단지에 프로메테우스 랩이라는 이름의 작은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미래그룹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보상금과 사재를 털어 이수연이 세운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조직의 관료주의도 추악한 권력 다툼도 없었다. 오직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모여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가장 먼저 미래그룹에 사표를 던지고 달려온 김민준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결백을 믿고 지지했던 몇몇 동료 연구원들도 기꺼이 대기업의 안정을 포기하고 그녀의 새로운 도전에 합류했다. 연구소의 규모는 초라했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열정의 온도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뜨거웠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수연은 자신의 연구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키메라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기술이 아니었다. 의료, 환경, 교육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으로 사람을 향하는 기술이었다. 그녀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찾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고요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자신의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희망찬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